예, 수험생 여러분,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문제 21번 문제부터 보시면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상에서 국토이행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내 공업지역에 있는 일반 건축물의 바닥 면적이 200이고요. 그에 딸린 토지 면적이 1500제곱미터일 때 종합합산상 토지에 해당하는 면적은 그랬습니다. 공업지역의 용도지역에 따른 적용비율은 400 그랬습니다. 우리 이런 거 문제를 통해서 그렇고 문제집을 통해서 그렇고 이런 거 우리 연습해 봤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기준 면적 이내면 별도, 초과면 종합이잖아요. 그럴 때 그 기준 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건축물 바닥 면적에다가 용도지역에 따른 적용비를 곱합니다. 상업지역은 혹시 모르니까 여기라고 그랬죠? 3배. 공업지역은 4배예요. 자, 그랬을 때 바닥 면적이 지금 얼마예요? 자, 바닥 면적이 200이니까 자, 바닥 면적에다가 용도지역에 따른 적용비율 4배예요. 그래서 248, 800제곱미터가 이게 이제 별도 합산 면적이고 기준 면적 이내니까. 자, 그 다음에 전체 이게 1500에서 자, 800 기준 면적을 뺀 나머지가 이제 기준 면적을 초과한 면적이니까 700제곱미터가 이게 뭐가 됩니까? 종합 합산 면적이 되고요. 자,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 기준 면적 이내면 별도, 초과하면 종합. 그 다음에 그 기준 면적 어떻게 계산하느냐? 바닥 면적에다가 용도지역에 따른 적용비율을 곱한다. 상업지역은 3배, 공업지역은 4배. 이 정도 요도라고 그랬습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22번 문제 보니까요. 다음은 재산세 납세무자, 토지용구분 등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소지하는 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공장용지. 자, 앞동네 뭐라고 되어 있던 뒷동네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 나왔다. 볼 곳이 뭐가 됩니까? 종합합산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만약에 공장이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기준면적 이내였다 그러면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아니라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봐서 기준면적 이내면 별도 합산 대상이었겠는데, 자, 근데 여기서는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니까 볼 곳이 종합합산입니다. 틀렸고요. 기억번, 니은번.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해서,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것은 공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 중에 있거나, 자, 공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예를 들어서 어떤 부동산에 대한 공부상 소유자가 갑인데 을이라는 사람이 서로 소유권을 놓고 소송 중에 있거나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것은요. 또 아니면 공부상 소유자가 장기간 행방불명일 때, 공부상 소유자가 장기간 행방불명일 때 우리는 소유권의 귀속이 불명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재산세는 수익세잖아요. 재산세는 수익세이기 때문에 수익세니까 현재 이 재산을 통해서 이익을 받고 있는 사용자를 재산세 납세무자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해서 사실상 소유를 알 수 없을 때 공부상 소유자다. 그럴듯하지만 공부상 소유자는 어디 간지 알 수 없거나 그 자를 상대로 소송 중이니까 사용자입니다. 사용자. 그래서 니은번 틀렸고요. 신탁법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상 토지 과세방법. 그래서 수탁자 고유재산에 속한 토지와 서로 합산하여 과세가 된다. 여러분요, 수탁자 고유토지와 신탁토지는 왜 합산해요? 합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합산하지 않고요. 근데 위탁자별로는 합산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위탁자별로는 합산. 그래서 신탁재산에 대한 특례 제가 다 정리해 드렸었습니다.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요. 자, 갑과 을이 있는데 믿고 맡기는 사람 위탁자, 그 다음에 믿고 맡는 사람 수탁자 병이 있고요. 자, 그랬을 때 갑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A 토지하고 A 다시 토지를 신탁했고 을은 B 토지를 신탁했습니다. 자, 위탁자로 구분되는 신탁재산이고요. 그 다음에 C라는 토지는 수탁자의 자기 고유토지예요. 고유토지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신탁재산에 대해서 A-B 토지 신탁재산은 누가 납세무자가 됩니까? 위탁자의 수탁자예요? 수탁자가 납세무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수탁자가 납세무자예요. 근데 또 보시면 여러분요, 이게 동일한 전부 다 C군구 관할 구역 내에 있다고 할게요. 별도는 별도, 종합은 종합끼리 원래 합산하는데 같은 유형이라 할지라도 수탁자 고유토지와 신탁토지는 서로 합산해서 과세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근데 위탁자별로는요, A와 A 다시 위탁자별로는 어떻게 한다? 합산한다 그랬습니다. 위탁자별로는 합산해서 과세하고요. 근데 수탁자 고유토지와 신탁토지는 합산하지 않고요. 또 여러분, 만약에 이런 것도 공부했었어요. A 토지가 세금을 체납한 재산이다. 세금을 체납한 재산이면 세금을 체납한 재산에 대해서 압류합니다. 근데 압류할 수 있는데, 세금을 체납한 재산은. 근데 이 C 토지는 압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B 토지 압류하면 안 되죠? 다만 세금을 체납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을 때
A- 요 다른 재산 압류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고요.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22번은 기억니은 디귿번 다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다 틀리기도 나오고 하나만 틀리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뭐 편견을 가지면 안 돼요. 23번 보겠습니다.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고 어떤 경우에도 가산금만 정되지 가산세가 정되지 않는 세금이고요. 2번 보니까 주택은 소유자별 합산해서 당해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를 구분 계산한 과세표준액에 4단계 초과 누진세를 적용해서 과세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항상 주택은요, 여러분 보세요, 소유자별 합산합니까? 아닙니다. 주택은 주택별이에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실래요? 자, 동일한 시군구 관할 구역 내 갑이라는 사람이 A주택과 B주택을 보유한다. 자, 그러면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동일한 시군관할 구역 내 갖고 있을 때도 주택분산세는 주택별로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틀렸습니다. 소유자별로 합산이 아니라 주택별로요. 각각 A주택은 A주택, B주택은 B주택 각각 주택별로 세 계산합니다. 근데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소유자가 다르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든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합니까? 합산합니다.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합산한 과세표준금액에 주택세율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합산해요. 근데 여러 채의 주택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주택별로예요. 소유자별 합산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틀린 것은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틀린 것은 지금 주택은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땡입니다. 소유자별 합산 틀렸고요. 그 다음에 또 소유자별 합산 틀렸고, 또 그 다음에 틀린 것이 건물과 토지 구분 계산한 틀렸습니다. 건물과 토지 어떻게 합니까?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4단계 추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주택별로 주고 소유자별 합산 아니고, 또 구분 계산한 건물과 토지 구분 계산은 아닙니다.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4단계 추가세율을 적용합니다. 잊지 마세요. 주택은 주택별로, 건물과 토지는 합산하고, 이걸 항상 잊지 마시고요. 2번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 지목이 비어진 토지 비과세인데 단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묘지용 토지는 사업용 토지니까 별도 합산 과세합니다. 4번 공시가격이 3억 원인 건축물과 주택의 세부담 상한은 다르다는데, 여러분 세부담 상한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은 무조건 공시가격 관계없이 몇 프로? 150%입니다. 주택만 서민들과 관계되어 있으니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세부담 상한 종부세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들. 자,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전년도보다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부담 상한 비교해보면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은 부자들이다 보니까 공시가격 관계없이 무조건 150%를 상한선으로 합니다. 자, 근데 전년도 세게 150% 못 넘게 하죠. 전년도에 어떤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공시가격이 3억이든 6억이든 초과했든 만약에 10만 원 재산세 냈다. 올해 납부할 산출세 계산했더니 19만 2천 원 계산됐다. 얼마를 납부할 세고 그래? 15만 원 이겁니다. 자, 근데 주택은 서민들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105%, 3억 원까지는 105%, 3억 초과 6억 이하, 6억까지는 110%, 6억 초과면 130% 이렇게 상한선 이렇게 130%입니다. 150% 아니라는 거 주택은. 근데 종부세는 부자들이다 보니까 자 보세요. 원칙적으로 150%를 기준으로 합니다. 2주택 이하다 150%. 자, 근데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은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은 요거요. 2주택은 200%입니다. 요거 내년에 개정되지만 올해까지는 200%고, 그 다음에 3주택 이상이다. 자, 3주택 이상이다 그러면 요거 300%고요. 자, 그 다음에 종부세에서 세부담 상한선 토지는요, 별도든 종합이든 토지분은 150%입니다. 그러니까 종부세는 원칙적으로 부자들이니까 150%다. 다만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200%, 3주택 이상 300%. 요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은 부자들이니까 150%, 주택만 서민들 관계되어 있으니까 세분화되어 있고, 6억 초과하더라도 150% 아니고 주택은 130%다. 요걸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요. 자, 그래서 4번이요. 공시가격이 3억 원인 건축물 몇 프로입니까? 150%. 주택은 공시가격 3억 원일 때 몇 프로? 105%. 그래서 다릅니다, 여러분. 5번 재해 발생이 있는 경우에 재산세 표준세율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한 세율은 언제까지 적용합니까? 당해년도에 한해서만 적용한다. 다음 연도 땡, 5년간 땡, 해당 연도만요. 24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무자 과세표준 세율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는 과세일련제 시가순액에다 반드시 공정시장가를 곱합니다. 자, 토지 건축물은 몇 프로? 70%, 주택은 60% 곱한 금액입니다. 2번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의 과세표는 개인 소유와 구별 없이 시가순액을 기준으로 한다. 여러분 항상 재산세 과세표는 재산가액인데 지자체 장이 결정합니다. 개인 소유, 법인 소유 구별하지 않고 항상 무엇으로? 시가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3번 분리대상 토지는 분비, 건축물은 건비. 5번 주택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소재가 다를 경우에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부속토지 면적별로 나누어 그 소유자를 납세자로 한다. 아니죠, 여러분들?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나온 세액에 대해서 주택의 건물과 토지 원래는 하나로 공시가격 평가하지만 이럴 때는 건물과 토지 시가순액을 구해서 그 시가순액 비율로 그 소유자를 납세자로 한다 했습니다. 면적 비율 X입니다.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눕니다. 25번입니다. 국내 소재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법상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토지에 대한 종부세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여러분 재산세랑 헷갈리면 안 돼요. 종부세는 무조건 납기가 언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여러분들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재산세가 자 대상 종류에 따라 납기가 다르죠. 건축물, 선박, 항공기 7월 16일 31일, 토지분 9월 16일 9월 30일, 주택 부가징수세액이 2분의 1은 7월 16일 30일, 나머지 분의 1은 9월 16일 9월 30일까지입니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 20만 원 이하일 때 조례로서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토지분은 무조건 토지는 재산세에서 9월 달이고 근데 종부세는 무조건 토지분이 주택분이든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1번 그래서 틀렸고요. 2번 지방세법상 사실상재산에 해당하는 별장과 분리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부세 대상은 주택과 토지인데 주택에서 고급택은 포함, 별장은 제외고 토지 별도 종합합산 대상 토지만 대상이고 분리대상 토지는 아니고요. 자, 종부세에서 나중에 이제 그런 문제 나올 건데 토지가 나왔다 그러면 반드시 토지 이용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토지 이용 구분을 해가지고 별도 종합이면 종부세 대상이 되고 분리대상 토지는 아니고 이렇게 항상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요. 자, 맞는 얘기고요. 3번 봅니다. 법령에 정하는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고주택 한 채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 1주택만을 소유하는 것으로가 연령별 및 보기한별 세액공제에 적용받을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1세대 1주택자를 판단할 때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신고한 임대주택과 등록 문화재주택은 주택수에서 아예 제외합니다. 4번입니다. 원칙적으로 과세권자 결정이 납세무가 확정되지만 예외적으로 납세무자 신고납 선택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종부세는 원칙은 정부가 하니까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때 확정되지만 납세무자가 거기서 추팅해버리고 신고납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확정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장용 건축물은 대상이다. 어떤 건축물이든 공장용이든 상가용이든 고불확장용이든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26번 문제 봅니다. 고주자 갑에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보니까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부부양하기 위해서 학감으로서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는 최초 학감으로 몇 년 동안? 10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봅니다. 혼인으로 인한 1세대 주택은 혼인한 날부터 5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보고 또 노부모 동부부양은 10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봅니다. 이번에 위 1의 경우에 직계비속이 단독소 1세대주택자이면 과세표준 계산할 때 최초 학관 후 10년 동안은 기초공제 3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1세대주택자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3번입니다.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해서 해당 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부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되어 있는 재산세액을 공제한다고 그랬습니다. 빼요. 그럴 때 재산세 표준세율의 50%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된 세율이 적용될 때는 가감 조정된 세액을 공제합니다.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을 때는 재산세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공제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시험에서 28회 시험 때는 가감 조정되기 전에 세액을 공제한다. 자,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을 때는 재산세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기 전에 세액을 공제한다는데 아니에요. 후에 그 세액을 공제합니다. 그 다음에 4번 1세대 2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일련제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보유기한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아유, 답이 아니라고 그냥 손사래를 치고 있네. 우리가
종부세에서 연령별 보유기한별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만 돼요.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자만 되고, 또 요거 보유기한별 공제는 몇 년? 5년 이상 보유했을 때,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산출세액의 20%, 10년 이상 15년 미만이면 40%, 15년 이상일 때 50% 공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연령별 공제는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10%, 65세 이상 70세 미만 20%, 70세 이상 30% 이렇게 해요. 중복공제형 되는데 몇 프로 범위내에서? 70% 범위내에서 중복공제형 되고요. 여기는 4번은 일단 1세대 2주택자니까 무조건 안 돼요. 1세대 1주택자야 되고, 단독소 1세대 1주택자야 되고, 또 과세균연제 5년 이상 보유했을 때 보유한별 공제입니다. 이건 무조건 그래서 틀렸습니다. 1세대 2주택자 틀렸고 3년 틀렸습니다. 납세지는 갑의 주소지다 그랬는데 여러분, 자, 국세니까 고소할 때, 개인인 고소할 때는 주소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4번 정답. 27번 문제 봅니다. 종합부동산세법상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과세기준연제, 유효인제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다. 1번에 공시가격이 각각 5억 원과 3억 원인 주택을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고자와 배우자. 여러분, 부부 있잖아요. 부부도 개인별 과세입니다. 종부세 개인별 과세. 그럼 개인별로 봤을 때 주택부는 6억 원 초과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인데 6억 초과한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납세 없고요, 둘 다. 2번 공시가격이 70억 원인 상가부속 토지 규면적인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자, 상가부속 토지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고, 그러면 별도 합산 대상 토지 납세의무자 기준은 공시가격 합한금액 얼마요? 80억 초과하는 자입니다. 나대지 잡종지 같은 종합합산 대상 토지 납세의무자는 5억 초과하는 자. 자,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80억 초과하는 자. 주택부는 6억 초과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80억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납세 없고요. 3번 공시가격이 6억 원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에 소지하는 자격농지를 소유하는 개인. 자, 여러분 토지가 하나면 토지용 구분해야 되는데 얘는 어느 용의 토지에 해당돼요? 자, 녹지지역 내, 도시역 내라도 녹지지역, 개발장구역, 녹지지역에 있으면 농지 있을 곳에 있죠? 이런 농지는 뭐가 돼요? 분리상 토지니까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체가 아니고. 4번 공시가격이 90억 원인 영업용 건물. 자, 건축물은 무조건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5번 공시가격이 6억 원인 나대지 소유하는 개인. 나대지 잡종지면 토지용이 뭐가 돼요? 항상 토지가 나면 토지용을 나대지 잡종지면 종합합산이죠.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공시가 합한금액 얼마? 5억 초과하는 자입니다. 6억이니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28번 문제요. 고자 갑이 2020년도 7월 1일에 부동산을 양도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 소득세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보니까 여러분, 자, 증여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는 언제요? 증여 받은 날이고, 증여 계약일 아니에요. 취득세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 증여 계약일, 양도세에선 증여 받은 날입니다. 2번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 조정대상지역 외지역에 소지하는 경우 장특공제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조정대상지역 외지역은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로 장특공제 받을 수 있어요. 1세대 조정상지역 내 1세대 2주택, 3주택 이게 다주택자가 배제되는 거죠. 조정상지역 왠지 잘 봐야 돼요. 조정상지역 외지역이니까 장특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도. 3번 국유에 소지하는 주택이라면 주택 수환기 없이 주택임대로 인한 소득세를 과세한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우리 부동산 임대업에서 일개 딱 주택 하나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수 비과세입니다. 자, 근데 월세 주택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하나. 자, 근데 다만 고가주택과 국외 소지하는 주택은 주택수 관계없이 1주택이라도 과세를 합니다. 자, 여기서는 국외 소유주택이니까 과세합니다. 4번 미등기 자산의 양도에 대해서는 장특공제와 기봉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미등기 한다면 장특공제, 기봉제 다 배제되고 또 최고세율 70% 적용되고 비과세 감면 다 배제하고 그렇습니다. 5번 보면 만약 상속받은 경우라면 양도세 세율 적용하는 경우에 보유하는 상속계획부터 양도까지 한다. 여러분, 보유한의 기산점에서 상속받은 자산은 역사가 언제 시작되느냐? 원래 상속 개시로부터예요. 근데 어느 경우만 세율 적용 시에만 장특공제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한 계산할 때라든가 양도 및 취득 시기에 상속 개시이에요. 상속받은 자산. 근데 어느 경우만요? 세율 적용 시에만 주의하라고 했죠. 제가 상속 개시로부터가 아니라 피상속인 취득일부터 보유하는 계산합니다. 피상속인 취득일로부터요. 그래서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예를 들어서 뭐 1년 보유, 그 다음에 상속인이 상속받아서 6개월 보유, 자, 그 다음에 6개월 보유, 자, 그 다음에 이걸 제3자에게 어떤 자산을 양도를 했다. 자, 그러면
보유한 판정할 때 원래 장특공제라든가 이런 등등은 다 상속 개시일부터예요. 그러니까 양도일까, 그러니까 6개월 보유예요. 근데 세율 적용 시에만 피상속인 취득일부터 자 이렇게 보유하는 기산하니까 요거 합치니까 1년 6개월 보유 이렇게 한다는 거 꼭 주의합니다. 그래서 피상속인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5번 틀렸죠? 자, 그 다음에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 소재 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역권을 대여으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틀렸죠?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상권, 지역권 대소득은 기타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 이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부동산 임대업은요.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 상해, 부동산 위에, 부동산 상의, 부동산을 대여하거나 부동산 상의 권리를 대여함으로 발생한 소득입니다. 권리를 대여함으로 발생한 소득. 이게 부동산 임대업입니다. 자, 이게 부동산 임대업이니까 사업소득이죠? 이게 사업소득입니다. 근데 임대업인데 근데 이 부동산에는 미등기 부동산 포함이죠. 그래서 미등기 부동산 대여소득도 사업소득입니다. 임대업. 근데 이 부동산 상해 권리 대여로 인한 소득에서 부동산 상해 권리에는 보세요, 여러분들. 자, 여기 전세권이라든가 또 부동산 임차권, 요 대여소득은 요건 당연히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이고. 근데 요걸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지상권이라든가 지역권, 지상권과 지역권, 요 대여소득은 지상권과 지역권 대여소득은 요거는요. 공익사업과 관련된 것은 요거 보고요. 요거 공익사업과 관련한 것은 뭐고? 요거 자, 기타소득이고요. 기타소득이고 공익사업과 무관한 것이 여기 이제 지상권, 지역권 대여소득이 여기에 사업소득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업소득.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꼭 요거 공익사업과 관련한 것은 기타소득이라는 거 이거 꼭 주의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1번은 기타소득이고요. 2번 봅니다. 다가구주택은 하나주택으로 보세요. 여러분, 다가구주택이요. 자, 지방세에서 다가구주택은 주택법상 단독주택인데도 공동주택과의 과세형평을 위해서 자, 독립하여 구입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봅니다. 매 한 가구마다 독립한 1구의 주택으로 봐요. 근데 종합부동산세에서 다가구주택은 전체를 한 개의 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에서도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단위로 양도하면 하나의 주택, 단독주택 양도로 보고요. 부동산 임대업에서도 주택수익에서 낼 때 다가구주택은 전체를 한 개의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국세에서 다가구주택은 한 개의 주택으로 보대요. 맞습니다. 구분 등기된 경우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하고요. 3번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주택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 9억 초과하는 고가주택 임대소득은 주택수 관계없이 과세하고요. 4번입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은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그렇습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을 준용한다. 맞습니다. 이렇게 한번 눈에 기두시고요.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 금액은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미등록가산세 2020년 올해 신설 규정이죠. 사업개시로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에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익 금액이 얼마예요? 1,000분의 2, 0.2%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죠. 자, 그래서 1번 정답이고 39번 문제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장특공제와 기본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랬습니다. 단 2020년 7월 1일에 양도한 경우이며 주어진 조건으로만 판단한다. 1번이요. 1세대 3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 조정상주택에 소지하고 등기했습니다. 장특공제 기본제를 적용을 모두 적용받을 수 없다 그랬는데 여러분 틀렸죠? 왜 틀렸어요? 이거 왜 틀렸습니까? 자, 여러분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은 장특공제 배제입니다. 자, 근데 단 왜 그래요? 기본공제는 여러분 양도 기본공제는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양도 기본공제는 자산의 종류, 보유한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고 국외자산 받을 수 있고 또 비삼용토리 되고 또 조농상경 내 다주택도 장특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뭐만 배제된다고요?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요. 자, 그래서 1번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미등기 양도라는 하는 토지라면 양도책이 1억 원이 계산됐다면 양도소 과세표준 금액은 1억 원이 된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미등기 양도하게 되면 여기 보세요. 미등기 양도하게 되면 장특공제, 기본공제를 다 배제하는데요. 보세요. 저한테 배운 분들은 가, 필, 차, 장, 그 다음에 읊어보세요, 여러분들. 소, 기, 과입니다.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하는 과정이요. 갑필, 차장, 소, 기, 과 이렇게 적었습니다. 미등기 양도하게 되면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장특공제와 기본공제가 다 배제돼요. 장특공제, 기본공제 다 배제되니까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양도차익과 소득금액이 일치하고 양도소득금액과 과세표준금액이 일치하고 그래서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양도차익이 곧 양도소득 과세표준금액이 됩니다. 양도차익 1억이다. 과세표준금액은 얼마예요? 1억입니다. 빼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3번 지문 봅니다. 법령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하는 경우 장특공제와 기본공제 모두 중 받을 수 있다. 여러분 비사업용 토지는 장특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하면 기본공제는 원래 기본적으로 깔아주고요. 자, 그래서 받습니다. 4번 장특공제는 양도 자산별로 각각 공제 이용하지만 기본공제는 소득별로 연 250원을 공제한다. 맞죠, 여러분들? 장특공제는 양도하는 자산별로 10번이든 20번이든 요건 갖추면 해주고 못 갖추면 안 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기본공제는 소득별로 각각 연 250만 원 공제하고요. 5번입니다. 양도소 기본공제를 이용할 때 양도소득 금액에 관련 법률에 따른 감면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면소득 금액 외에 양도소득 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 금액 외의 양도소득 금액 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소득 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순차로 공제합니다. 순서대로. 맞습니다. 31번 문제 봅니다. 거주자 갑이 2020년 4월 13일 국내 소지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의 예정신고는 6월 13일까지 토지 소지에 관한 세무세야 한다. 여러분 그래요? 아닙니다. 양도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 아니고 양도일로부터 아니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그러니까 4월 13일이 양도일이니까 양도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6월 30일까지입니다. 6월 30일까지. 2번 양도소 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 내 무신고한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도 예정신고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요, 자 예정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는데 다음 연도 확정신고기한 내 확정신고를 하게 되면 예정신고에 대한 무신고 과소신고산세 50% 깎아준다고 그랬습니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는 어떤 관계냐? 제가 그랬어요. 예정신고, 확정신고는 어떤 관계냐? 남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정신고를 불성실했습니다.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했어요.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는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O, X요. X입니다, 여러분들. 남남이에요. 예정신고 안 했어요? 다음 연도 확정신고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이행하게 되면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이 무신고 과소신고에 대한 요 가산세 요거 몇 프로요? 요거 50% 깎아준다고 그랬잖아요. 자, 50% 경감해 줍니다. 그래서 요거 자, 이런 얘기. 그래서 여기서는 감면 받을 수 없다니까 틀렸습니다. 감면 받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예정신고를 1회 한 경우에도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는 생략할 수 없다는데 아니죠? 자, 세금계산 달라질 경우인데 뭐하러 다음 연도에 또 해요? 예정신고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어떤 거냐면 우리가 자, 갑이란 사람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예정신고를 보세요. 예정신고를 어때?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양도했는데 토지를 양도했는데 양도수익이 3천만 원 발생했습니다. 요것에 대해서 양도세를 예정신고했습니다. 양도일이 속한 말일부터 2개월 내. 그리고 더 이상 양도한 거 없습니다. 그럼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확정신고를 해야 되느냐? 확정신고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예정신고 환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건물을 양도했는데 이 사람이 건물을 또 양도했는데 요것에 대해서 양도수익이 4천만 원 발생했습니다. 자, 우리가 누진세율, 둘 다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일 때는 합산하면 과표 커지고 세율이 높아지는 이런 경우에는
세율이 높아지는, 이렇게 세율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두 번째 예정신고할 때 합산해서 자, 예정신고를 했어야 되죠. 자, 그래서 합산해서 예정신고를 했어요. 자, 그러면 더 이상 또 양도한 거 없고요. 그러면 예정신고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합산해서 두 번째 예정신고할 때 예정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합산하지 않고 요것에 대해서만 또 예정신고했어요. 합산하면 과표 달라지고 세율 달라지는 이런 경우에는, 그럴 땐 반드시 합산해서 자,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예정신고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누진세율용 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다거나 여러 번 양도할 때 마지막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정신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다음 연도에 합산해서 확정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갑이 시가 3억 원의 토지를 동생에게 채무 1억 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예정신고기간은 2020년 7월 30일이다. 아, 알겠네. 부담부 증여라는 얘기입니다. 부담부 증여 시 양도세 예정신고기간은, 자, 빠른 건 다 2개월인데 얘만 부담부 증여 시 양도소득세만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몇 개월이요? 요거만 3개월입니다. 그러니까 4월 13일이 양도일이니까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이니까 5, 6, 7, 7월 31일. 맞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허가일 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라면 양도일이 속한 날부터 2개월 아닙니죠? 허가 전에 대금이 청산됐다. 어떤 게 나중인지를 보셔야죠. 허가 전에 만약에 대금이 청산됐다 그러면 어떤 게 나중인지를 보시면 됩니다. 계약이 유효하게 된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양도일 틀렸습니다. 32번 문제 봅니다. 다음 중 가로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취득가액이 불분명해서 취득가액을 추계 방법으로 정할 때, 특별히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없어서 환산 취득가액으로 할 때는 다음 중 큰 금액을 납세자가 필요경비로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환산 취득가액 플러스 필요경비상 공제 합계액과 실제 들어간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비교해가지고 동그라미 기업과 니은 중에서, 자, 니은의 금액이 기업보다 크면 니은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양도차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큰 것을 선택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 환산 취득가액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네, 우리가 그래서 취득가액을 환산 취득가액으로 할 때는 환산 취득가액 플러스 필요경비상 공제 합계액과 실제 들어간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 비교해서 둘 중 큰 금액으로 한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양도차익 계산 시에 자, 양도가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자, 그리고 기타 필요경비가 있습니다.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해서 우리가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해서 자, 양도차익을 구합니다. 그럴 때 이 원칙적으로 취득가액이 확인이 되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계액을 우리가 필요경비로 합니다. 취득가액을 실제 취득한 가액을 정합니다. 그래서 필요경비 항목에 실거래가를 정해서 양도차 계산할 때 어떤 게 필요경비 항목에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를 우리가 시험에 자주 2, 3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거 공부했고요. 어떤 게 취득가액이고 자본적 지출액이 양도비인지. 근데 취득가액이 만약에 확인이 안 됩니다. 취득가액이 계약서나 증빙 서류 등에서 확인이 안 된다. 불분명하다. 그럼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하는데 매, 감, 환 또는 기준시가 매감한기를 적용합니다. 이럴 때는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할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일일이 들어간 비용 공제하지 않고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산별 일률적으로 우리가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적용합니다. 필요경비 계산 공제. 그래서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은 필요경비가 계산 공제를 나왔다. 며칠 되기 전에 금연 부정타느냐? 3, 7, 1 했잖아요. 자, 그래서 토지 건물은 취득 당시 기준가의 3%,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7%. 자, 3, 7, 1 했잖아요. 토지 건물은 취득 당시 기준가의 3%,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7%, 나머지 1%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취득가액을 보세요.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나 기준가로 할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그냥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으로 합니다. 근데 취득가액을 특별히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없어서 환산 취득가액으로 할 때는 이 환산 취득가액 플러스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 요거 합계액과요. 그 다음에 실제 들어간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계액을 비교해서 둘 중 이 금액이 이거보다 더 크면 이거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수강생분은 그게 아니라 여기에도
환산 취득가액 플러스 자본적 지력과 양도비용 아닌가요? 그런데 아니에요. 자, 요 환산 취득가액 플러스 필요금 계산 공제액 요거 다 합친 금액과 실제 들어간 자본적 지력과 양도비용 합계를 비교합니다. 실제적으로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이거보다는 이게 당연히 크겠죠. 근데 뭐 맹지를 취득해서 진입도로가 없다거나 뭐 사방사업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었다거나 그러면 이 비용이 취득가액이 얼마 안 되고 그러면 이게 더 클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 그래서 여기서 2번이 정답이고 33번 문제 봅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세 과세상이 아닌 거 그랬습니다. 1번 사업에 사용하는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여러분 영업권은 반드시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런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양도할 때 영업권만 대상입니다. 단독 영업권만 양도하면 기타 소득세 대상이고요. 자,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대상이 되고 2번 개발재원계획 지역 및 관리하는 특별조치법 중에 따라 건물을 이축할 수 있는 권리. 이축권은 반드시 부동산과 함께 양도할 때 이축권이 대상이지. 자, 이축권 가액만 별도로 평가해서 구분 신고할 때는 기타 소득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2번은 양도세 대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축권은 부동산과 함께 양도할 때 이축권만 대상이다. 그래서 2번 대상이 아니고 정답입니다. 3번 등기되지 않은 지상권.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 임차권만 반드시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 대상이고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아니고요. 근데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됩니다. 4번 법인이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을 배타적으로 시설물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에 그 주식이요. 회원권적 성격이 들어있는 주식도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제 친구 골프장 법인의 대표 얘기해 드리면서 이거 설명드렸었는데요. 자, 여러분 특정 시설물 이용 및 회원권, 골프, 콘도, 헬스클럽 회원권처럼 특정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은 무조건 대상이 됩니다. 남보다 배타적 우월적 지위에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회원권. 근데 단 이렇게 회원권적 성격이 들어있는 주식도 대상이 된다. 5번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 자, 우리 양도소득세 실질과세원 적용되니까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2번 정답이고요. 34번입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세 대상이 아닌 거 그랬습니다. 자, 이혼의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부동산을 이전했다. 그러면 이혼의 위자료를 줘야 되는데 부동산 같은 거 위자료를 주면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했다고 봐서 양도에 당합니다. 근데 2번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 이에 따른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자, 이게 뭐예요? 그 예도 알아요.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 이에 따른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 예도 알아두라고 했는데요.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것들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자, 이거 갖고 있으면 나중에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갖고 있으면 본계약 체결해서 아파트 완공되면 건물과 그에 따른 토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되죠. 3번이요. 지상 경계를 합리적으로 받기 위해서 법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여 교환하는 경우로서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이 2%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요거 자, 지적 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은 양도에 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지적 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 토지 경계가 토지 경계가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갑소유, 여기 을소유. 그래서 지상 경계를 합리적으로 정하기로 할 때, 자,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지상 경계를 합리적으로 정하기로 할 때, 요때 이렇게 경계를 정하기로 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갑과 을, 토지 교환이 이루어지자 일때 이 교환은 양도에 당하지 않는다. 단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 몇 프로? 20%를 초과하면 안 된다. 초과하면 양도로 봅니다. 악용의 수가 있으니까. 자, 여기서는 양도에 당하지 않습니다. 자, 계속 보시면 3번 정답이고 4번 공유 토지를 분할하면서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이 감소됨으로써 감소분에 대해서 대가를 지급한 경우 지분의 변경 없는 공유물의 단순 분할은 양도에 당하지 않습니다. 원래 자기 지분 자기가 갖고 간 거니까 대가 없잖아요. 근데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 지분 감소로 변동되면서 대가 받고 공유지분권을 넘기면 양도에 당합니다. 5번이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이전인 경우. 자,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하면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명의가 바뀌면 이거 시동생 명의로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가 계약금은 시동생 명의로 치르고 잔금 치기 전에 애들 아빠 명의로 명의를 바꾸려고 하는데 어떤 세금이 문제될 수도 있나요? 양도세가 문제될 수 있다고 그랬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했다고 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도 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35번 문제 보겠습니다.
35번 보니까요. 다음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정하는 조정대상 지역 내에 소지하는 등기된 주택을 고자 갑이 2020년 7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단 조정상 지역 공고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며 주어진 조건만 판단한다. 여러분 1세대 주택 비과세 적용받기 위해서 보유한 중 2년 이상 거주한다. 여러분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은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으려면 보유한 중 2년 거주해야 되죠. 2번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 주권을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독공제 받을 수 없다. 자 조정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이나 3주택은 원칙적으로 장독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3번 위 2의 경우에도 양도세 기본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공제는 싹 다 깔아주니까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4번입니다.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세 과세는 1세대주택 10년 보유의 경우 양도세액의 100분의 80을 장기 보유 통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여러분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같은 애들은 장특공제를 왕창 줍니다. 보유연수에 몇 프로씩? 자 보유연수에 8%씩 해가지고 24%부터 80%까지 확대 적용해 줍니다. 근데 이거 확대 적용 받으려면 몇 년 거주해야 돼? 2년 이상 거주해야지만 확대 적용 받습니다. 2년 거주를 못하면 일반적인 공제율 요거 6%부터 30%까지만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이게 틀렸습니다.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확대 적용 받습니다. 4번 틀렸고요. 거주기간 관계없이가 틀렸어요. 2년 거주해야 됩니다. 5번이요. 조정상 지역 내 1세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기본 수율에다가 20% 할증한 세율과 40% 세율 중에서 계산하는 세액 중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원래 1년 미만이면 40%인데 원래 조정상 지역 내 이렇게 3주택은 기본 세율 6에 42%에다가 20% 할증한 세율 그래서 26%부터 62%까지 이 초과준 세율과 40%하고 둘 중 큰 세액으로 합니다. 36번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고자 갑은 국내에 소지하는 부동산을 자 배우자인 고자 을에게 증여했고요. 을은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내에 특수관계 없는 병에게 양도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이거 보니까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서 몇 년 양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서 몇 년 양도하고 있어요? 5년 양도하고 있잖아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서 5년 내. 자 그러면 이율과세 특례가 나오면 배우자 직계존비속간 자 보세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 특례가 나오잖아요. 이월과세 특례가 나오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요. 자 보세요. 배우자 직계존비로부터 어떤 재산을 증여받았어야 되냐면 다른 건 안 되고 토지 자 보세요. 토지, 건물 그 다음에 무슨 이용회원권, 골프회원권 같은 무슨 이용회원권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 추가된 게 이제 작년에 추가된 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요. 분양권 같은 자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증여받아서 양도했어야 되는데 이율과세 특례 나오면 문제 옆에다가 갑을 병 이렇게 해놓고 문제 풀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렇게 갑을 병 자 해놓고 증여자, 수증자, 제3자입니다. 자 그럴 때 배우자 직계존비로부터 증여받아서 몇 년 내 양도할 때 특례가 적용돼요? 5년 내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됩니다. 자 증여받아서 5년 내 양도하면 그럴 때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납세무자는 수증자입니다. 납세무자는 수증자가 얘가 납세 의무자예요. 그런데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취득가격이라든가 보유기간 취득일은 다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부기한에 계산하고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으로 해서 양도세를 계산한다고 그랬습니다. 증여받은 당시 가격이 아니라. 자, 그래서 1번 보니까 양도세 납세무자는 갑이다 그랬는데 아니고 누구라고요? 수증자 을입니다. 그 다음에 2번 토지 건물 이용회원권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건물이 완성되는 때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해서를 증여받은 경우에도 특례는 적용합니다. 작년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이율과세 특례 자산에 대상 자산에 포함됐다는 거. 2번이 맞고요. 3번 봅니다. 증여 이율과세 규정을 적용해서 계산한 양도 결정세액이 증여 이율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결정세액보다 더 적어요. 특례 적용합니까? 안 합니다. 아니 이거는 우리 납세자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과세 관조건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율과세 특례를 적용해서 계산한 것이 특례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것보다 더 적대요.
그럼 뭐로 특례를 적용해? 특례 적용하지 않습니다. 4번입니다.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도 특례는 적용한다는데, 자, 양도 당시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서 양도할 시점에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도 특례는 적용합니다. 이혼했어도. 그렇지 않으면 다 그냥 가짜로 이혼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혼인관계 소멸된 경우도 특례는 적용합니다. 다만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악용의 소지가 없잖아요. 특례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 5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갖춘 주택을 양도할 때도 특례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처럼 또 5번처럼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1세대인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도 특례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적용한다니까 3, 4, 5번 다 틀렸습니다. 특례 적용하지 않는 것도 3, 4, 5번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3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세법상 양도세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단 국내에 소유하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이다. 1번 미등기 전세권은 대상이지만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 아니다. 그렇죠? 지상권, 전세권은 물권이라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된다. 근데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된 것만 대상이지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대상이 아닙니다. 맞고요. 2번 양도 기본공제는 자산의 종류, 보유경 관계없이 소득별로 각각 연 250만 원 공제합니다. 부동산 등과 주식과 파생상품 소득금액별로 각각 연 250만 원이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전부 합쳐서 250입니다. 자, 3번입니다. 6개월 보유하고 양도하는 골프원의 회원권의 경우 장특공제 배제지만, 그렇죠 여러분들? 장특공제는 국내에 소지하는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이 대상입니다.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포함해 제외요? 포함해 제외요? 제외하고, 자, 또 조롱상 지역 내 다주택은 대상이 되고요. 국내에 소지하는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이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골평권 같은 건 아니에요. 또 기본공제는 근데 하여튼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자산 종류, 부경 관계없이 싹 다 깔아주니까 대상이 되고요. 4번입니다. 미등기 자산, 법령이 정하는 등기 의지하는 자산 제외하고 의 양도의 경우에 양도책 계산 시 필요경비 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다. 그렇죠? 미등기 양도하더라도 필요경비 계산 공제 371에서 토지 건물 같으면 토지 건물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공제를 3% 적용합니다. 근데 미등기 양도한 자산은 필요경비 계산 공제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미등기 양도한 자산은 불이익은 있습니다. 0.3% 1,000분의 3 0.3% 필요경비 성제를 적용합니다. 자, 그렇죠 여러분들? 필요경비 성제를.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5번 지문 보니까요. 지적 재수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규정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상 면적이 감소돼서 지급받은 조정금은 이거 주는 주체가 공적기관이기 때문에 뭐 한다? 비과세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비과세고. 면적이 감소돼서 지급받은 조정금 비과세고. 자, 지적공상 면적이 증가돼서 징수한 조정금은 양도세 예산 시에 이 토지 소유자가 이 토지를 나중에 갖고 있다 팔 때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적 공부상으로만 면적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조정금 주는 거지 실제 토지를 주고 띄어서 붙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 토지 취득할 때 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면적이 감소돼 지급받는 조정금 뭐한다? 비과세입니다. 이거 꼭 알아두라고 그랬습니다. 작년에 신설된 규정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꼭 알아둡니다. 5번 틀렸습니다. 비과세고요. 38번 문제 봅니다. 소득세법상 제101조 양도수익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증여 후 우회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였습니다. 다만 양도수익이 해당 수용자에게 실제로 귀속된 경우는 아니다. 여러분 아까 이율과세 특례가 나오면 이율과 배우자 직결전비속관 이율과세 특례 나오면 가불병 이렇게 해놓고 문제 풀으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부당행위 계산 부인 특례는 두 가지가 있는데 특수관계자 간에 부당행위로 계산된 부당행위 계산 부인 특례입니다. 부당계산 부인 특례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특수관계자 간에 증여 후 우회 양도가 있고 또 하나는 특수관계자 간에 시가보다 낮게 저가로 양도하거나 또는 시가보다 높게 고가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두 가지가 있죠, 여러분. 자, 그럴 때, 요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양도 고가양수는 다음 회차에서 문제 자세히 또 우리가 사례 문제 나올 거고요. 오늘은 증여 후 우회양도입니다. 자, 그러면 증여자가 있고 증여를 받는 수중자가 있고요. 증여 우회양도는 이렇게 꺾어주는 그림, 갑을병 이렇게 해놓고 문제 풀으라고 그랬습니다. 증여자, 수중자, 제3자. 자, 이율과세 특례 나오면 내려오는 그림, 갑을병 해놓고 문제 푸시고, 증여 후 우회양도는 꺾어주는 그림, 증여자, 수중자, 제3자. 자, 요 수중자는 증여자와 특수관계자죠.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아서 이것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데, 자,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아서 제3자에게 양도하는데 몇 년 내외가 5년 내 양도합니다. 근데 이건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아서 5년 내 양도했다고 해서 무조건 특례 적용된 것이 아니라 부당행위 계산 부인 특례는 조세의 부당한 감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 조세의 부당한 감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조세의 부당한 감소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자, 증여 우회양도에서는 수중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수중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해서 각각 요거 합합니다. 요 합한 금액이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했을 것이라고 가정을 해서 계산한 양도소득세액보다 더 어떻게 해요? 이 두 개 합친 게 요거보다 더 적을 때는 지가 직접 양도하면 세금 더 나올 것 같으니까 우회적으로 돌렸다고 봐서 얘네들 계산 싹 부인한다고 그랬죠? 수중자한테 증여세 부과하지 않고 양도세 부과하지 않고 당초 증여자가 직접 제3자에게 양도한 것을 봅니다. 이거 싹 부인하니까 납세무자는 당초 증여자입니다. 근데 취득가격이나 취득시도 당연히 당초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건 부인하니까. 그래서 수중자한테 증여세 부과하지 않고 낸 게 있으면 돌려주고. 자, 이율과세 특례는 증여자, 수중자 사이 연대납세무가 없지만 얘는 연대납세무가 있고 증여자, 수중자 사이 이런 것들. 기납부한 증여세 요거 자, 부과하지 않고 낸 게 있으면 돌려주고. 근데 이 이율과세 특례에서는 기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받을 수 있고요. 다음에 또 자세히 봅니다. 이런 것들 비교해서 다음 회차에서. 자, 문제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38번 문제는 1번 지문 고유자가 특수관계인 이율과세 특례에 적용받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되어 있는데요. 틀렸습니다. 이것도.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증여 후 우회양도에서 특수관계자는요.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 이율과세 특례 적용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제외합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서 5년 내 양도하면 증여 후 우회양도 부당해산부인 특례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율과세 특례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특수관계자에는 증여 후 우회양도에서 특수관계자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이율과세 특례 적용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제외합니다. 포함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틀린 게 있습니다. 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6년이 되는 때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적용된다는데 아니에요.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아서 몇 년 양도해야 돼? 5년 양도할 때 특례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증여 이율과세 규정을 적용해서 계산한 양도 결정세액이 죄송합니다. 이거 엉뚱한 걸 읽어버렸네. 2번 지문 봅니다.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세 합한세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계산한 양도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당초 증여자가 직접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3번 동그라미 2의 경우에 양도세 납세무자는 당연히 당초 증여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증여자에게 양도세가 과세는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 상속증여세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 이때 증여자 수중자는 연대납세무가 있고요. 자, 증여 후 우회양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39번 문제 보겠습니다. 고유자 갑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장기 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주 A에 양도한 국내 소재 건물 주택 아니고요. 과 관련한 자료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갑의 2020년 과세기간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 가격은 얼마인가? 자, 양가로 1번 갑은 2015년 7월 9일에 해당 건물 시가인 10억에 취득하면서 현재가 차린 차금 1억 원을 제외한 9억 원을 취득가격으로 계산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취득가격에 현재가 차린 차금은 포함해야 제외해요. 현재가 차린 차금은 포함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포함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취득가격을 10억으로 해야 됩니다. 이거 빼고
저 9억으로 계산했으니까 취득가액은 10억으로 하고, 양가로 2번 갑은 해당 건물의 보유한 중에 부동산 임대비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6천만 원의 현저가치하는 자금 상가액과 9천만 원의 건물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중공제 방지원칙 말씀드렸어요. 자, 보유할 때 다른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 산입한 감가상각비나 현재가치하는 자금 상가액, 소송, 화해비용 같은 것은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 산입한 것은 이번에 취득가에서 어떻게 한다? 공제 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0억에서 이중공제 방지원칙상 요거 6천, 9천 현재가치하는 자금 상가액과 감가상각비를 빼야죠. 1억 5천을. 그러니까 10억에서 1억 5천 빼니까 10억에서 1억 5천 빼니까 취득가격은 얼마가 됩니까? 8억 5천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재가치하는 자금은 취득가에 포함하고, 그 다음에 부당이익, 여기에 요거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 산입한 감가상각비나 현재가치하는 자금 상가계획이나 소송화 비용은 취득가에서 공제 빼고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필요경비 항목에 어떤 게 포함되느냐 안 하느냐, 이거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39번에 3번 정답입니다. 자, 40번 문제 라스트입니다, 여러분들. 자, 40번 문제를 풀기 전에 하여튼 당부드리는 것은 여러분요, 반드시 그냥 와서 다른 공부하다가 시험 보지 말고 반드시 집에서 몇 문제 풀다가 볼일 보고 와서 또 풀고 이러지 말고 시간 엄수해서 여러분이 시간 내에 문제를 푸시는 연습을 하시고요. 또 그 다음에 요거 공부한 다음에 뭐 이번 주에는 요약집을 봤다, 다음 주에는 뭘 본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문제집을 본다거나 이렇게 공부한 다음에 훑어봐서 무조건 하루 동안 다 보셔야 돼요. 무조건 시간 없으면 그냥 눈만 마주쳐요. 이렇게 쭉 공부했던 것을 정독해서 빠르게 읽으면서 눈만 마주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데 헷갈리고 암기 안 되는 것들은 적거나 메모하거나 아니면 시간 없으면 사진으로 찍어요. 착탁탁 중요한 거 찍었다가 밤 식사하실 때 그런 것만 외우시고요. 화장실에서 외우시고요. 잠자기 전에 하나도 또 외우고 주무시고요. 그 다음에 어디 돌아다닐 때 잠깐 대기할 때도 이렇게 보시고, 지하철 같은 데서나 버스나 무슨 아니면 뭐 잠깐 기다릴 때 뭘 외우시고, 하나라도 초놈을 아껴서 외우시기를 여러분 꼭 당부드립니다. 아셨죠? 이제 나 죽었다 생각하고 9시월 2달 바짝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합격의 결실이 여러분 2달에 달려 있습니다. 힘내시고요. 40번 문제 봅니다. 다음 중 국외재산의 양도에 대한 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랬습니다. 1번, 외국에서 납부한 국외재산 양도소득세액은 국내에서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다는데, 여러분요, 외국 납부 세액공제라고 그래서 그 국외재산 양도에 대해서 그 나라에서 세금 낸 게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또 양도세를 또 세금을 또 부과하면 이중과세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국외재산에 대해서 양도세 계산할 때 국외에서 납부한 세금은 공제를 주는데, 옛날에는 산출세액에서 세액 공제하는 방법만 있었는데 지금은 가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과 선택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다니까 틀렸어요. 만자 들어가서 필요경비로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번, 국외재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함에 있어서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장특공제를 정한다. 여러분, 국외재산의 경우는 장특공제 안 됩니다, 여러분들. 국외재산 양도 시에는 장특공제 안 해줍니다. 국외재산 양도 시에, 국외재산 양도 시에는, 자, 국외자산 양도 시에는 장특공제 안 해줍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의 국가공제까지 뭐라 신경 써요? 장기보유공제 안 해줍니다. 근데 기본공제는 기본적으로 깔아줍니다. 기본공제는 깔아주고요. 그 다음에 물납은 안 돼요. 자, 물납은 안 되는데 국외재산, 국내재산도 안 되는데, 자, 당연히 국외재산 물납 안 됩니다. 근데 분할 납부는 됩니다. 분할 납부는 되고, 자, 그 다음에 등기라든가 기준시가에 관한 등기나 기준시가에 관한 것은 적용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남극, 북극,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남미, 북미, 중미 등기부 관리하고 기준시가 매겨요. 이런 거는 적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자, 그래서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2번, 그래서 장특공제 안 되고요. 3번, 물납, 분할 납부는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는데 분할 납부는 됩니다. 물납이 안 되는 거고. 4번, 납세무자가 해당 국외재산 양도까지 계속해서 몇 년이요? 3년 아닙니다. 5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고소득 고자만이 국외재산에 대한 납세무가 있는 거지. 4년 주소고소득 안 돼요. 5년 이상 주소고소득 고자만이 납세무가 있습니다. 5번,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 100분의 6에서 100분의 42의 초과損失를 정한다. 여러분, 국외재산 양도의 경우는 등기나 보유기한 이런 거 관계없이 국외에 소지하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기타에서는 양도했다. 무조건 국외선 양도는 6에서 42%입니다. 6에서 42% 초과함수를 적용됩니다. 1년 미만이라서 50% 아니에요. 5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하여튼 마무리 과정 끝까지 함께 하시고 실망하지도 말고 자만하지도 말고 끝까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하여튼 2회차도 공부하고 시험 보고 그래서 문제가 1회차하고 이제 테마는 중복되지만 문제 포커스는 다르게 해가지고 또 새로운 문제들 또 새로운 또 출제되지 않았던 부분의 문제 이런 것들을 계속 출제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진짜로 여러분 아프지 말고 제가 그 나태주 시인의 멀리서 빈다라는 시도 봄에 읊어드리고 했었는데 또 다시 그 시를 읊게 되는 시기가 그런 상황이 또 왔다는 게 좀 그렇네요. 하여튼 뭘 아프지 말고 다음 주에 시간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